앞서 보신 것처럼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법이 개정될 필요가 없고 법은 잘 되어 있다. 법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것에 근거하여 이제 소송들을 판교 임차인들께서, 물론 전부 소송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하시는 것인데요. 판교 소재 임차인들께서 진행하고 계신 소송을 개관하면 이렇습니다. 헌법소원,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한 분인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다고 해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이거는 법령 헌법소원이겠죠. 즉, 이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호 과목에 대하여 법령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고 싶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법령을 특정해야겠죠.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법령을 2006년도 입주 당시 시행되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문을 특정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법은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시행되었던 법령들은 모두 실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 법령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분양전환 산정 방법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같습니다만 조문의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과연 이러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필요된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각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해 좋게 받아들여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된 이후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선회하여 본안 판단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은 1년, 2년 후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헌법소원에도 가처분 절차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판 결과가 1년 후에 나오게 되고, 그 전에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6개월이 도과해 버린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헌법소원에도 별도로 있습니다만, 가처분 신청까지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업체가 공급한 임차인들께서는 이 성남시장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관련 언론 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영, 대방에 사시는 임차인들이신데요. 그런데 2019년 12월 중순경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 그러니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이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성남시장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거든요. 승인 처분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
즉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승인 처분 이후 6개월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권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함을 막기 위해서 집행정지, 즉 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용을 했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1심 결과는 본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분양 제한안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성남시장으로부터의 승인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사시는 임차인들께서는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성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행정소송이 있을 수 있느냐, 참 생각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LH의 임차인들께서는 다른 행정소송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보시면 이 분양 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6개월의 도과 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6개월의 도과 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권한소송과 더불어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관련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이 LH의 임차인 중인 원마을 12단지에 사시는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서 선정에 임차인이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LH가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뭐 이런 이유, 뭐 다 이유로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관련 기사에 따르면 2019년 11월경에 1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차인들 항고를 하셨겠습니다만 항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곳인데, 이것은 이미 부영하고 대방의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 2008년 11월 당시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심에서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 신청 이유는 명확하지가 않는데 주요 입장은 2006년도 입지모집 공고 당시에 건설원가를 공개할 때까지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하라, 뭐 이런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1심에서 2018년 11월경에 기각했고 그 후에 대법원까지 쭉 갔습니다만 1심 결정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본안소송, 이거는 이제 가처분, 6개월의 도과를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할 것이냐, 본안소송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에 관련하여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본안소송을 제기하실지. 어쨌든 소송은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이 소송의 당사자인 임차인들께서는 덜어는 이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런 소송의 당사자이지만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분양전환 계약을 또 체결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임대사업자가 제공한 분양전환 가격이 시세의 한 80%? 85%? 뭐 정확한 것은 아니고 또 아파트 단지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렴하니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법적으로 내 집을 만들어 놓고 소송을 하더라도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셔요. 만약 그러한 분들이라면 이 앞서 살펴본 이런 소송들을 유지할 이익이 없겠죠. 그래도 그런 분들은 이 기존의 소송은 취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셔야겠죠. 일단 소송의 형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자력이 없다, 도저히 대출도 어렵고
없고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분양자랑 가격으로는 도저히 매수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분들은 정말 난감하죠. 사업자들은 6개월이 지나면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또 LH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더 연장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자력이랄지 여러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H가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건설 공급한 곳이 판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따라서 판교의 임차인들이 이 분양자랑 가격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송들을 하고 있으며 어떤 법 개정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그 이후에 입주하신 임차인들에게는 굉장한 주요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판교의 임차인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서 보실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판교보다 그 이후에 입주하여 분양전환 시기가 그 이후에 도래하는 임차인들께서는 판교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